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동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저는 귀신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안 좋은 게 더 많았어요.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그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신청하시기까지. 근데 이제, 제 방송 보시면서 다른 또 영화분들, 귀신을 보시는 분들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용기를 네. 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공감도 되고, 이거 얘기를 해봐야겠다. 또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귀신을 보신 지 네네네. 얼마나 되신 거죠? 초5 끝날 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 한 10몇 년? 뭐 20년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쵸. 한 10년 정도? 10년?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귀신을 보는 게 뭐 흐릿하게 본다? 아니면 뭐 연기처럼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뚜렷이 건가요? 보이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나기도 하고 제일 힘든 그거네요. 케이스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 너무 무서운 귀신을 봤던 그때 당시 기억일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초5 마지막 겨울 방학식 때부터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 뭔가 일이 있어서 본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였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인지 갑자기? 귀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 되게 뚜렷이 보였었고,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보인 거 이게 아니라 진짜 제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뚜렷이 보려고 하고 고민을 할 때면 그 터에 있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게 보였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하소연하는 느낌 저한테.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네네. 아니면 위협을 한다거나 경고를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초6 때 있었던 일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 제일 무서웠었고, 그랬었고, 예. 또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랬었다 보니까 썰을 풀기가 조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었고, 아이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네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제 부모님도 기독교인이세요.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가 한 달이 안 됐었어요. 예. 한 달이 안 됐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또 좀 연세 있으신 2분 이렇게 해서 총 5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통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 저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했었는데 문제는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도. 예. 그리고 제가 귀신을 보게 된 이유가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저희 할머니도 귀신을 보시는 분이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뭔가 되물림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었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갔었고 뭔가 교회를 꼭 믿어서 간 것보다 그냥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근데 귀신은 보이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 불을 끄고 많이 기도를 하세요. 예. 교회에서 보면 이제 앞에 십자가만 불 켜놓고 불 다 끄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유아실이 있었어요. 저 혼자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유아실에. 그거죠. 그 유리로 창돼 있어서 네, 맞아요.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죠?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한 개로 다 이어진 데였었어요. 지하교회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좀 재정적으로 충족하지 못해서 집 그리고 유아실, 교회 이런 게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 유아실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한 2시간을 이렇게 혼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점집도 가봤는데 무당집도 네. 가봤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네. 일방적으로 방울 소리 들으면 되게 청한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소리는 머리가 깨지는 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고열이 났을 때 머리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네. 뭐지 하고 계속 자세히 들어보려고 듣다 보니까 뭔가 흐느끼는 소리? 웃는 것 같은데 킥 웃는 것 같은데 우는 소리까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하고 그리고 웃는 소리가 한 목소리로. 예? 그러면서 방울 소리가 진짜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여기가 원래 뭐 하던 데인지 물어봐 달라 예. 라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교회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너가 잘못 본 거다. 교회에서는 사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저한테 비꼬듯이 얘기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어리니까 그냥 자다가 악몽 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저는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도 그걸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는 못 가고 네. 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교회였는데 문 앞에 흐릿하게 그 무당 무복 있잖아요. 무당 옷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걸려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문 앞에. 그래서 왜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학교 간 초등학생이니까 학교 가는 길에 그걸 본 거라 왜 걸려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요일 교회 가는 날이 돼서 또 저녁까지 부모님이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또 드리셨어요. 예. 그때 또 유아실에 있었겠죠, 저는. 근데 유아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무당이 보이는 거예요. 무복을 입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작두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작두 위에서 콩콩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서 콩콩콩 뛰는 거였는데 유아실 바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눈물 흘리시는데 그게 너무 많이 흘리셔서 제가 무서워서 구석까지 뒷걸음질을 쳤는데 거기까지 피눈물이 이렇게 막 넘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물이 이렇게 그냥 맹물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안에 흥건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예. 되게 흥건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닦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원래 뭐 하던 데인지 꼭 알아야 된다. 이거 문제 생긴다. 그리고 무당이 울면서 했던 소리가 있었어요. 다 죽여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간섭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바로 그 지하 1층의 교회였고 1층은 그냥 현관이었고 건물 올라가는 현관 2층에 영어 학원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 건물주가. 네, 그냥 혼자 찾아가가지고 제가 원래 저 지하에서 뭐 했냐. 헐. 이거 내가 무당 소리가 자꾸 들린다. 어리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네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제가 예. 꿈을 꾸고 귀신을 봤을 때에서 거의 반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뭐 꿈을 꾸면 뭐 그게 현실로 되고 보이면 진짜 피해가 가고 했던 게 경험을 해보니까 네.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정확히 한 23년 정도 전에 무당이 계셨대요, 거기에. 아, 근데 그 유아실이 있는 자리가 신당?
무당이 앉아서 전 보는 데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는 네네네 실제로 그 안쪽 원래 본당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칸막이로 있었대요. 예. 한 명 한 번씩 상담해주고 뭐 이거 했었고 제자들 키우는 방으로 썼대요. 지하를 23년 정도 전에. 근데 거기에서 제자 한 명이 홀려서 불을 질러서 거기가 다 돌아가셨나 봐요. 예. 전체 사람들 이제 무당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다른 것도 들어오고 하다가 다 나갔대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나가고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판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세를 준 목사님도. 네, 목사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보였으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하셨던 거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믿으셨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확히 또 똑같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무당이. 그때는 제 목을 졸랐었어요. 근데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목을 졸랐는데 몸으로 막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을 못 쉬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진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교회 안 다녔으면 한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무서웠고 너무 보였다 보니까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다녀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네. 아빠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후로 3주 정도를 그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근데 태워버린다고 했었잖아요. 태워버린다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자꾸 가스만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뭐 요리만 하면 잠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불도 한 번씩 잠깐 나오고 그러면 계속 저희 부모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뭐 냄새 나면 가서 꺼주고 막 이랬었나 봐요.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녁에도 자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기셨나 봐요. 피곤한 거로. 예. 근데 한 2주, 3주 정도 지나고 교회를 한번 다시 나가봤어요. 왜냐면 그 후에 뭔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가봤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한테 똑같은 무당이 똑같이 앵겨있는 느낌? 목에? 근데 사모님은 뭔가 요리를 하면 계속 목이 무거워서 졸리대요. 근데 목에 그 무당이 앉아있는 느낌이었었어요. 오, 소름 돋아. 예.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었어요. 피눈물을. 이제 주무실로 들어가셨고 그러면 또 저희 부모님 요리를 하셨고 그냥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네. 또 그때는 간절하게 저도 기도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이거 좋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무당이 되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젖은 발로 이제 장판 같은 거 하면 저벅저벅 소리 들리잖아요. 네네. 그 소리 내면서 제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바로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저도 그걸 그냥 다리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앞을 보면 얼굴을 본다거나 이러면 또 뭐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초등학생이니 발만 계속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 내가 왜 죽었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구나.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진짜 목이 자연스럽게 위를 쳐다보게 됐었어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목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몸이 타 들어가는 형체 있잖아요. 뭐 화상을 입으면 고름 생기고 껍질 벗겨지고 몸이 이렇게 막 타 들어가면서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수요 예배도 있어서 수요일을 또 갔는데 그때는 제자가 와서 또 똑같은 형체로 와가지고 무복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제자복 같은 거 있잖아요. 흰 색깔. 예. 그게 옷부터 타가지고 몸이 다 타 들어가면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걸 보여주네요. 계속.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왜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서워보다 예. 왜지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겼었고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서 아빠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지금 살아 계시는데 예. 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세요.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 이렇게 봤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빠는 모르셨는데 할머니가 너는 영안이 열려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귀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 라고 했었었고 너가 보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교회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오. 그냥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할머니는 퇴마사 같은 느낌이셨어요. 오, 그러니까 예. 귀신 쫓고 그런 거 하셨던 분이세요. 예. 뭐 예언하시고 은사? 그랬고 이런 거. 네, 은사라고 하죠. 네. 네, 은사자셨었어가지고 할머니는 너가 받은 거에 있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거저 줬으니 너도 그걸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그 한마디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제 방에서. 예.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 신어머님은 처음부터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진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불이 그 부엌 쪽이 거의 다 탄 거예요.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요리를 한대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요리를 하게 되고 가스를 켜게 된대요. 그리고 잠든대요. 그래서 거기에 화재가 한 번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일단 집주인을 그때서야 찾아가셨어요. 예. 그때서야 찾아가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혼자 이러면서. 말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네네네. 그래서 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은 안 갔어요. 어디도. 그냥 계속 제가 있던 유아실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유아실에. 예. 앉아 있고 그냥 나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 다 망하게 할 거야 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냥 다 망하게 해서 내보내거나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불안하면 나가는 게 맞잖아요. 정상적으로는. 네. 뭔가 자꾸 일이 일어나고 하면 나가는 게 정상인데 계속 그 자리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죽이겠다라고 저한테 경고를 했었고 진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었고 소방차까지 왔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했다 보니까 제가 가스로 하는 거 말고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었고 그거로 또 다 바꿨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드려서 다 바꿨어요. 인덕션으로 다 바꿔드렸었고 예. 근데 그 후부터는 음향 장비가 하나씩 고장이 나면서 전기가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다가 퉁 끊기고 예. 그 예배 드리다 툭 끊기고 아버님이 음향 쪽도 하셨다 보니까 아빠가 또 고쳐주시고 근데 계속 고장나면서 연기가 나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귀신을 봤을 때 예배를 드려도 무당이 어디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보여요. 그냥 귀신이 그 교회로 가면 그냥 보이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걸 갖고 장난치고 계속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전체 피바다였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가 끝나고 뭐뭐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유아실에 있었고 당연히 아기 때 보니까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길어봤자 5분? 기도하고 저 먼저 이렇게 유아실에서 창문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눈 딱 떠보면 다 피바다였어요. 진짜. 와. 시뻘겋게. 무당이 계속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계속 피가 차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무당이 딱 한마디를 했었어요. 저한테 씩 웃으면서 여기까지 벽을 가리키면서 딱 여기 선까지만 피눈물 차면 다 죽일 거라고. 여기 선까지. 그 선이 근데 교회에서 다 기도 끝나고 불을 켰는데 거기에 시꺼먼 줄이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거기에 검은 줄이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한 5cm 정도? 제가 봤을 때 그 무당이 손짓했던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불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잃을까봐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중요했지만 제가 늦둥이에요. 부모님이 58년생이시거든요. 60이 넘으셨어요.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라도 살리자. 그래서 한 주간만 다른 교회로 가자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때 다른 성도님들도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다른 교회로.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 하루만큼은 왜냐하면 그걸 말했던 날이 토요일이었었거든요. 귀신이 여기까지 피눈물 차면 예. 진짜 죽일 거야. 근데 얼마 안 남았었어요. 간당간당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 모시고
다른 교회를 갔었고, 교회 보면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하고 드시려고 밥을 하다가 인덕션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밥을 하셨겠죠. 근데 지하 주차장이랑 교회랑 이어지는 뒤 통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통로를 막으시고 거기다 가스통 있잖아요. 그걸 다 배치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가지고 계셨던 가스통을. 예. 그게 폭발해가지고 돌아가셨었어요. 그게 4통인가 3통 정도 있었던 거. 그래서 그 건물 지하 그리고 주차장 아예 박살난 상황이었었고, 그 하루 제가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최근에 갔을 때는 PC방이 있었어요. 다시 고치고 뭐 해가지고 PC방이 들어왔는데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했었고, 그때 그 일 있고 나서는 부모님도 제 말을 믿어주시고, 예. 그냥 그 후에는 제가 뭔가를 볼 때 좀 냄새라는 것도 맡아졌었고, 어디 불난 집이면 탄 냄새가 난다든지, 어디 흉가인데 거기서 누가 죽었다 그럼 엄청 강하게 피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 그거 좀 믿어주셨고, 지금은 믿어주시고, 뭐 그 후로는 제 스스로가 너무 궁금해서 중학생 때 무당집을 갔었어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정도면. 예. 네. 그래서 중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1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5만 원만 들어서 갔어요, 복제를. 복제를. 예. 왜냐면 그때 갑자기 막 남자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요? 네네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남자 무당들이 흔히 오는 신병 같은 거래요. 그냥 징조. 예. 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라고 하다가 뭐 이런 거 보이잖아, 뭐 보이잖아 라고 하시더니 다 보인다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맞춰보래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씩 웃으셨어요. 예. 근데 그때 저는 무당에 대해서 모르니까 몇 대 손 뭐 이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쁘신 할머니시다고, 고우시다고, 주름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되게 이상한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시네요 했더니 자기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맞다고. 예. 그러면서 딱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너는 무당 쪽으로 갈래가 아니고, 그래, 네가 믿고 있는 신을 그냥 계속 섬겨라. 뭐 제사를 지니고 이런 것보다 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잘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귀신들 너를 해코지는 못한다고. 잘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네가 믿고 있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교회죠, 잘 다니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예.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네. 근데 그게 선물이라고. 너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예. 그러셨었어요, 무당이. 할아버지도 들어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뭐 퇴마하시고 그런 거 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걸 하셨었고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야, 그래도 그 무당분은 바른 걸 알려주긴 했네요. 네, 그냥 너가 보이는 것대로 얘기를 해봐라.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을 너가 정확히 맞춘다면 알려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성경, 얘기하자면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는 믿음 충만할 때라서. 그 뒤에 그 할머니 사탄이 계신데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근데 진짜 흰 머리에 주름 한 점 없으시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계시는 그런 할머니를 봤었어요, 바로 뒤에. 예.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무당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냥 너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을 계속 믿으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스토리는 더 많았었어요. 뭐 친구에 관련된 얘기나 예지몽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풀겠습니다. 야. 그러면 네. 좀 짤막짤막하게 어쨌든 귀신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동자님께서 네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아니면 어떤 뭐 가게를 들어갔는데 이런 귀신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이런 귀신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나요? 행동보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자살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귀신들. 네. 그 친구는 자기가 왜 우울한지를 몰라요. 왜 힘든지도 모르고 예. 그냥 항상 우울하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친구의 과거를 얘기를 하고 네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네가 내 과거를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려온 애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로 데려온 애도 있었는데 네, 했었는데 그때 걔는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학교 때였었으니까. 근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가 이사를 오면서 저랑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얘는 일명 일진이었죠. 중학교 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있던 지역으로 왔을 때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해주면서 너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나는 내 눈으로 보인다. 네. 근데 그게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있다. 무당분들은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성불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보내주는 스타일이에요. 귀신들이 저한테 해코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 진짜로. 귀신들이 저를 무서워하고가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느낌이었었어요. 야, 가 이러면 가고. 가는 느낌이었었어요. 이제 좀 얘 안 괴롭히면 안 되니? 라고 하면 그냥 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는 걔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줬고 예. 그리고 좋아졌죠. 근데 얘랑 연결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예. 친구 할머니가.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 왔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줄게 라고 하고 기도를 하려는 순간 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 얼굴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상투 트시는 분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핀 꽂고 다니시는 분이 옥핀 같은 거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꼽는 거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걔네 할머니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눈, 코, 입이 다 보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교상 석가모니상 같은 게 이렇게 보였었어요. 석가모니상이 보이고 고인의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칼이 찔리시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칼을 찌르는 그 귀신처럼 보이는 애가 너가 죽였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손녀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손자를 얻고 싶어가지고 이걸 자기 딸의 뱃속에 있는 딸을 지우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억지로 지우게 만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환상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예. 눈 감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딸도 저희 교회를 다니셨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보내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혹시 지운 아이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아기를 지운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는데 이제 딸 아이가 지워졌다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려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상투 트신 것도 맞고 불교를 다니신 것도 맞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충격을 받고 그 친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야, 이런 영적인 이런 게 분명히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안 믿을 수가 뭔가 없죠. 오늘 출근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꿈을 꾸면 네. 왜냐면 사고 차량 안에 있는 것들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보험상가 그쪽에서 네. 사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을 하는데 그 트럭이 사고가 났으면 그 물건 다 회수해 간대요. 근데 그걸 회수하는 팀이셨어요.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꿈에서
트럭이 고장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차에. 그래가지고 고맙다라고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이런 남의 불행을 먼저 본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네, 남이 잘 되는 걸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특히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근데 그 남의 불행을 먼저 알게끔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줘라. 좀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동자님께서는 귀신을 조금 많이 보셨지만, 그래도, 네. 내가 귀신을 봐서 무서운 건 거의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무서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 부분은 없고 네. 그냥 일상이 된 느낌? 그리고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도움이 되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이니까 전 반대로 도움이 돼요. 차라리. 오. 무서울 때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네네. 근데 적응이 됐으니까 거의 10년을 보고 왔으니 그렇죠. 예. 적응이 되죠. 그래서 흉가도 많이 다녀왔었고 충일여고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 예. 시에. 그래서 충일여고도 많이 다녔었고 그랬었죠. 흉가도 많이 다녀왔었죠.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상한 귀신 붙어 있으면 이제 거래 안 하고 이런 걸로. 거래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분의 성향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거나 사기를 당해서 경계를 하거나 이런 거는 초면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초면에 느낌이 오니까 그냥 긴장 풀어드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긴장을 풀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사람, 네네. 동자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교회 무당귀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해주실 이야기도 예고가 가능하실까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흉가 갔었을 때, 거기는 해교가 아니라 충일여고는 아니고 그냥 집이었었어요. 그냥 집. 그냥 집만 있는. 네, 그냥 흉가예요, 흉가. 누가 봐도 그냥 무서운 곳?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때 좀 겪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오늘 이야기 동자님 숨 막히게 들었어요.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막. 감사합니다. 그나마 연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귀신이 어떻게 했다, 뭐 말을 이렇게 그쵸.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상상이 너무 잘 되니까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자 무당이셨다 보니까 예. 소리를 내기가 그렇긴 남자 하죠. 귀신이면 남자면 제가 어떻게라도 내보겠는데 여자다 보니까 음이 안 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동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또 미리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지하 교회에서 봤던 무당귀는 진짜 자기가 한 얘기를 실행을 옮겼네요. 와, 너무 충격적이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구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달구지님께서는 놀이동산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놀이동산도 보면 괴담들이 좀 있죠. 아니면 또 실제로 목격을 했던 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구지님께서 또 늦은 밤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구지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놀이동산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네네, 맞아요. 제가 한 2007년에서 8년쯤에 한 이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제가 좀 옆에서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주변 직원분들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근무를 했던 팀은 놀이기구 운영하는 팀이었고, 놀이기구 운영팀이 크게 5개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섹터마다 담당하고 있는 놀이기구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근무를 했던 거는 게임 섹터. 이 게임 섹터가 어떤 거냐면, 놀이공원 가시면은 그 오락실이나 경품 주는 게임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거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가 좀 많아서 키워드를 먼저 좀 선정을 몇 개를 했어요. 오, 좋아요.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키워드는 배전함이에요. 배전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로 나눠져 있고, 저는 게임 섹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섹터 안에도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놀이기구를 고정적으로 계속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일은 제가 입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겪었던 일인데, 네. 그때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놀이기구를 맡아서 가진 않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놀이기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근무 구조가 대부분 좀 규모가 있는 놀이기구는 3교대, 4교대, 그리고 규모가 작은 놀이기구는 2교대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때 투입이 되었을 때는 2교대로 저보다 좀 경력이 있으신 선배님과 이렇게 두 분이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생각보다 이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괴담들은 근무할 때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많고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귀신이 보여도 일이 더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업무 강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괴담이나 이런 목격담 같은 경우엔 마감 시간에 많이 나와요. 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도 그 선배분과 두 분이서 근무를 했죠. 근무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놀이공원 폐장 시간이 10시였어요. 오후 10시였는데, 네. 폐장은 사실상 손님들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시간이고, 저희는 폐장을 하면 저희가 맡았던 그 놀이기구를 뒷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섹터가 배정되어 있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무실로 먼저 퇴근을 한 다음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원이 좀 넓다 보니까 담당했던 놀이기구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짧게는 한 10분, 15분, 뭐 많게는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바로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랑 둘이서 뭐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퇴근을 하면서 다른 놀이기구의 마감 상태를 다 점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사실상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함과 동시에 다른 부서의 마감 상태까지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근무가 끝나고 저랑 선배랑 이렇게 뭐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에 있던 그게 뭐 여러분들 유명해서 아시지만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오, 원형 튜브 같은 걸 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악어 나오고 그거. 네,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 놀이기구 바로 옆에 보면은 손님들 눈에는 안 띄게끔 해서 풀숲으로 우거져 있긴 한데, 그 안에 전원 차단기가 있는 배전함이 하나가 있어요, 좀 크게. 오, 제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 체크리스트였어요. 그 차단기를 확인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신입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태니까 선배가 본인이 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밖에 있는 외부 공터에 서 있었고, 선배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정도. 선배가 그 숲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얼굴이 굉장히 하얗게 질려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무슨 일 있냐, 뭐 문제 있냐 하니까 아니다, 그냥 빨리 사무실 복귀하자 이래가지고
저도 군말 없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가면 실제 부장님이나 주임이나 이렇게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보고를 하고 특이사항 보고를 하고 퇴근해 이러면 퇴근하는 건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니까 그때 다 보고를 하고 나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 그 선배랑 저랑 그때 당시에도 좀 친분이 있던 사이라서 같이 퇴근을 하면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선배 혹시 뭐 아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냐, 뭐 몸이 안 좋으시냐 여쭤보니까 그 선배가 자꾸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뭔가 좀 몸이 많이 안 좋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 사무실에서 공원을 나가는 그 길까지는 굉장히 어두워요. 이게 산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쵸. 더군다나 마감하면 조명을 다 끄기 때문에 그 길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일반 차도가 있는 그 길이 나오거든요. 차도가 있는 길이 나오니까 가로등도 있고 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야 이 선배가 한숨 쿡 쉬더니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상황을 돌아가 보면은 아까 선배는 그 차단기를 확인하러 숲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배전함이 크게 철판으로 되어 있고 이 차단기 문이 좌측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좌측으로 여시고 안에 후레쉬를 켜서 차단기 내려간 상태랑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좌측으로 문이 열렸잖아요. 선배 기준으로 우측에서 진입해서 좌측으로 문을 열고 확인을 하고 좌측으로 문을 닫는데 그 문 뒤편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것도 얼굴을 딱 붙여서. 근데 이 사람 시야가 딱 정면을 보고 있어도 좌우로 살짝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선배는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켜고 있던 상태로 문을 닫았는데 이 철판이다 보니까 후레쉬 빛이 반사가 되면서 좌측 시야에 원래는 그냥 숲이에요. 거기는 빈 공터인데 예. 얼굴이 있으니까 이 선배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게 그 숲 안에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시라도 응시를 하면은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진입했던 길은 우측이다 보니까 바로 그대로 그냥 우측으로 돌아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나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길래 선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왜 얘기를 안 해줬냐. 뒤에가 숲이고 바로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 정체 모를 게. 네. 여기서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튀어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선배가 일단 빨리 가자. 가고 나서도 이 공원 안에 있으면 왠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아예 나가자. 네, 그래가지고 아예 다 나와서 일반 시내길 있는 데에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형과 이 귀신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형과 중요한. 이 귀신이 처음 만난 시점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키워드 배전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놀러가서 봤을 때는 절대 안 보이는 곳이에요. 예. 그 나무를 헤치고 좀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거라서 이게 노출이 돼 있는 곳은 아닌데 그 안에서 이 배전함이 있는 차단기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무언가를 목격했던 거죠. 그 선배. 야, 지금 그거 근무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 예.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가장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처음 참여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 키워드는 독수리 요새입니다. 이야, 그거 지금 없어졌죠? 예,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 이게 그 실제로 한 몇 년 전에도 예능에도 좀 이런 괴담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 TV에서 방영된 예능도 나오고 또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괴담이 있긴 한데 이 괴담이 퍼지기 직전,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근을 하는 게 어느 한 놀이기구로만 계속 고정 출근을 할 수도 있지만 로테이션으로도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거는 게임 섹터이고, 게임 섹터는 오락실을 담당하는데, 오락실이 독수리 요새 바로 옆에 있는 바이킹 놀이기구가 있어요. 네. 그 바이킹 놀이기구 바로 기구 1층에도 오락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한 달 정도를 계속 고정적으로 출근을 했을 때 일이에요. 아무래도 일반 놀이기구들은 마감이 굉장히 빨라요. 손님만 없으면 솔직히 정리할 게 크게 없잖아요. 뭐 청소만 좀 하고 뭐 크게 정리할 게 없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면은 다 퇴근을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부서, 다른 섹터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좀 정리할 것도 더 많고, 오락기도 다 점검해서 꺼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안에 돈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바이킹 놀이기구에 있던 그 오락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거기는 다 퇴근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이공원 폐장 시간이 10시라서 저희가 조금 늦게 끝나는 날에는 거의 한 10시 50분, 11시 이렇게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대로 퇴근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일이 늦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로 가려면은 독수리 요새를 통해서 쭉 걸어가야 하는데, 11시쯤 퇴근을 하면은 독수리 요새에 그렇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오. 그게 아무래도 굉장히 산속이 고요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음도 굉장히 잘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독수리 요새 사무실이 3층 정도 높이에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서 지나가니까 당연히 그 전화벨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잘못 전화했거나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도 또 야간을 해서 좀 늦게 퇴근을 하는데 11시쯤 되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전화가 와요? 네, 여기서 하나 부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놀이기구마다 안에 조종실이라고 조그맣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안에 비상용 전화가 다 한 대씩 있거든요. 어느 놀이기구든 간에. 예선 전화라서 뭐 아까 저희가 퇴근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예. 사무실에서 이쪽에 전화를 해서 특이사항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놀이기구끼리도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그 전화를 많이 썼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항상 전화기는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울리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이 없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야근하고 11시쯤 될 때마다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딱히 보고할 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뭐 마감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뭐 몇 번 지나가면서 전화벨 소리를 듣다가 저도 잊혀졌어요. 그냥 별일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정도는 다른 오락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에 인원이 많이 비어서 다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날이 제 기억으로 주말이어가지고 굉장히 바빠서 그날도 진짜 한 11시쯤에 퇴근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싫어하구나, 그게 이게. 크게 들리진 않고 3층 높이에 있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가면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약간 소리에 좀 예민한 게 있어서 그 따르르르릉 이 미세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 그때는 4명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독수리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맞다. 저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좀 왜 이렇게 밤마다 전화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에 복귀를 했어요. 예. 복귀를 하고, 그때는 저희 과장님이 야근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과장님이 특이사항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도 계속 11시에 전화가 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과장님, 독수리 요새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근무했을 때도 자꾸 11시쯤에 전화가 오는데, 그때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이상해서 말씀드린다. 과장님이 굉장히 좀 의아한 표정을 지시는 거예요. 예. 전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화가 온다 하면서, 알겠다, 뭐 어차피 이 독수리 요새는 저희 담당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겠다 하고 퇴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아한 표정이, 뭐 전화 가지고 얘기하냐, 아니면 전화가 왜 이 시간에 오지? 이미 11시면은 웬만하면 다 퇴근한 상태거든요, 사무실도.
전화가 올 이유가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냥 그걸 까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과장님이랑 또 마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구지야, 너 전화 벨소리 들은 거 진짜 맞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 진짜 맞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직원도 같이 들었다.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날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전화가 울린다고. 그리고 나서 과장님이 담당 섹터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11시마다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너네 뭐 설정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그쪽 섹터에서 저는 좀 소름 돋긴 한데 예. 그 섹터에서 나온 대답이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바이킹 미팅 오락실에서 일하다가 2주 정도 뒤에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가 독수리 요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원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고 전화기는 있을 일도 없을 뿐더러 거기는 아예 그냥 오, 빈 상태. 소름 돋아. 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냥 그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 게 그럼 제가 일할 때 왜 그거를 확인을 못했냐, 이게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 발견을 못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독수리 요새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수리 요새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이게 대기 동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선이 건물 안에서 다 서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오락실에서 독수리 요새는 이 안쪽 면만 보이는 시야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같은 섹터가 아니고서는 어떤 기종이 폐지되고 어떤 게 뭐 운영 중지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달 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고 제가 2주 동안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을 때에는 이게 그 사이에 폐지 수순을 밟고 기종 폐지를 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나오고 이미 다 철거가 된 상태였던 거죠. 이야. 근데 소름 돋네. 이 괴담이 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일했던 분들도 굉장히 그 이후에도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도 벨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는 안 들렸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그 이후에는 에버랜드를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 자리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1시에 혹시나 거길 지나가시게 된다면 조심히 지나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지금 채팅창만 봐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근데 네네. 이걸 또 직접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한테 들으니까 더 소름 돋네요. 그리고 아마 예. 그게 처음으로 보고가 거의 들어간 게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걸 모르셨고 그 섹터만 알고 있던 상태였고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놀이기구들은 11시까지 거기 지나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예. 일찍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걸린 거죠. 그러면 이 당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2007년도 당시인 거죠? 네, 7년과 8년 사이입니다.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네네. 그러면 독수리 요새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었나요? 일단 오늘 뭐 제가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좀 없어진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예. 다음 키워드는 관람차입니다. 대관람차 이런 거? 네네. 이 관람차도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관람차는 실제로 제가 같이 일했던 선배 동기분이 겪은 일이고 네.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은 바로 거의 퇴사를 하셨거든요. 예. 일단 그 날이 조금 비가 오는 날이었었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 에버랜드 특성상 비가 오면은 웬만한 놀이기구들이 다 작동을 잘 못해요.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쳐도 일단 비 맞으면서 손님들이 타기에는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탈 수 있는 것들만 주로 운용을 하고 대부분은 대기 상태로 들어가요. 이게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네. 그렇다고 폐장 시간이 아닌데 마감을 해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화기로 뭐 대기해라라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대관람차에 뭐 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네. 대기가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직원들을 퇴근을 시켜요. 아니면 다른 좀 바쁜 데로 이동을 시키거나 예. 굳이 인력 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버랜드는 비가 오고 나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많이 빠져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있던 이 날은 좀 늦은 시간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저녁까지 계속 왔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놀이기구든 아무래도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다 퇴근시키고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제 선배 동기분이 관람차에서 혼자 계셨던 거예요. 혼자 계셨는데 비가 추적추적 계속 오니까 밖에서 계실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종실 안에서 계셨대요. 네. 조종실 안에서 적적하기도 하니까 그냥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계셨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9시 50분 정도 되셨대요. 10시면은 어차피 저희가 다 퇴근하니까 한 10분만 있다가 퇴근하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고 계셨대요. 막 책을 읽고 계시는데 갑자기 조종실 문을 누가 똑똑똑 거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커플이 우산을 쓰고 이거 혹시 지금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서 지금 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예. 어차피 마감 10분 남았긴 했는데 대기 상태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리더니 손님 있으면 운영을 하고 없으면 이제 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 찰나에.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빨리 태워드리고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커플분을 관람차 보면은 앞에 번호가 다 있어요. 네. 15번 차에 태워드렸대요. 관람차는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니까 안에서 문을 못 여게끔 밖에 걸쇠를 걸어두거든요. 그리고 계속 비가 오니까 이분이 다시 조종실 안에 들어가 계셨고 이분은 계속 여기를 출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한 바퀴가 도는 시간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도착할 때쯤에 문을 열어주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안에 들어가 계셨대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한 바퀴 도는 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계를 보니까 한 55분 정도 됐고 그럼 한 57, 8분쯤에 나가서 열어드리면 되겠다 하고 아까 또 마저 읽던 그 책을 조금 더 보고 계셨대요. 근데 책을 보다가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보니까 10시가 넘은 거예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한 2바퀴 정도 돌 시간이죠, 그게. 그래서 관람차에서 일하시던 분이 진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클레임이다. 네. 그냥 우산도 안 쓰고 후다닥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11번 차, 12번 차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15번 차가 딱 앞에 도착했을 때 걸쇠를 딱 열었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 그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거기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기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놀이기구에서 퇴근하시면서 마감 상태 확인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기절해 있으니까 119에 신고를 해서 겨우겨우 부축해서 응급실 보내고 이분은 정신 차리셨다가 한 이틀 정도 더 나오시다가 나 일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여기가 너무 싫다. 그러고 바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일 때문에 그 네. 관람차가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 일 이후에도 관람차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커플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도대체. 이야. 제가 약간 공포 무서운 걸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혹시 무서운 거 없냐, 무슨 일 없냐. 이게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오는 귀신들이 있고 또 생소하게 나오는 귀신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배정한 옆에 있던 여자와 이 커플은 관련된 괴담이 많이 있습니다. 오, 기억을 해놔야 된다. 어차피 제가 혹시나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때 거기서 봤던 그 귀신 이렇게 아시면 좀 더 무섭지 않으실까. 오, 이거는 전 달구지님도 그렇지만 듣고 계신 특히나 그 이후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도 댓글 나오면 되게 재밌겠네요. 아무래도 좀 오.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게 또
제가 그때 당시 일할 때 주변에 있던 선배나 뭐 선배 동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많아서 그 이후에 일하셨다면은 뭐 이렇게 그냥 괴담식으로 야 뭐 여기 뭐 그게 있다더라 옛날에 이랬다더라 이렇게 들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네네. 딱 끊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혹시 저희 어릴 때 많이 탔던 그 지구마을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전 세계 어린이들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도 혹시 괴담이 있나요? 근데 이 지구마을이 물론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형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흔한 괴담일 수도 있는데 인형 머리가 바뀌어 있다. 예를 들어 손이 올라가 있다. 그런 흔한 괴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청소하면서 그거를 뭔가 좀 목격한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래요. 따로 우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버랜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직원분들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냥 괴담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달구지님과 함께 한번 전 놀이기구를 다 탐방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허. 간간히 제가 여건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잊혀질만 하면 또 하나하나씩 들고 좀 찾아뵙겠습니다. 총알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구지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놀이동산 괴담 같은 경우에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이런 괴담들이 있다더라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달구지님은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또 겪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같은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게 또 직접 들어보신 거라서 좀 더 리얼하게 잘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그리고 그 혹시 그 돌비 감옥이라고 아세요? 놀이기구 중에? 표를 또- 끊어야 하나요? 표 안 끊어도 돼요. 자유이용권이고요. 그리고 달구지님 같은 경우에는 잡힐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예처럼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달구지님께서 말씀도 워낙 또 재밌게 무섭게 잘 해주시고 일단은 놀이동산에 관련된 괴담을 또 들려주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에버랜드 면접을 보고 이제 교육을 받던 중에 도망쳤던 거는 방금 제가 했던 거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쯤인가? 그때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도망쳐 나왔던 그런 괴담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